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벨라 씨가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댓글에 사람들이 거의 공포 얘기 절반, 살 빠졌다 얘기 절반이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네. 제가 지금 작품 내년에 하는 게 있어서 빼라고 해서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사연이 벨라 씨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딱 그 사연 보자마자 다음번에 촬영할 때 무조건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이어트와 관련된 아주 무서운 실화담입니다. 뺄 수 있는 거 맞죠? 앞으로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채널을 초반부터 구독한 40대 초반의 열혈 팬입니다 라고 앞부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효영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영님의 큰언니가 직접 겪으신 일이고 지금까지도 가족들 사이에서 그때 진짜 이상했다 라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냥 착각이겠지, 그럼 뭐 그냥 그런 거겠지 라고 넘겼었대요. 원래는. 그러다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 올라온 귀신 아파트, 그 땅에서 난 씨를 뜯으면 위험한 이유, 그 사연을 보고 효영님이 이 이야기를 단톡방에 공유를 했대요. 우리 얘기랑 좀 비슷하다 라고 해서 큰언니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에 당시의 효영님은 큰언니와 함께 부천 쪽의 어떤 오피스텔에 살고 계셨대요. 어딘지 적어주셨는데 제가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와 성격이 평소에도 잘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돈을 모으자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고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시절 효영님은 회사 생활이 너무 워낙에 바쁜 터였기 때문에 평일에는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쓰러져서 자느라 언니랑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대요. 당시에 언니한테는 1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 별로였었던 터라서 효영님은 언니의 삶에 크게 관여하기도 싫고 관여하지 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언니한테 맨날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나쁜 그런 남자였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언니에게 술, 담배를 가르치기도 했고 또 싸움이 심해지면은 주변 친구들이 경찰을 불러야 할 정도로 두 사람이 그렇게 과격하게 싸웠던 일도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약간 데이트 폭력 같이? 그쵸. 근데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막 이랬었대요. 더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언니한테 매번 헤어져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는 동생한테 곧 헤어질 거라고, 다음 달에는 진짜 헤어질 거라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는데 언니도 워낙 외로움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쉽게 헤어지지를 못했고 그렇게 몇 달을 더 만나더니 진짜로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달은 보긴 해야 되는데 헤어졌다고 말하고 나서도 왜 그러다가 또 만나려고? 라고 효영 씨가 물어봤는데 언니 표정이 이번에는 진짜인 것처럼 보였대요. 그도 그럴 것이 둘의 이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싸울 때마다 욕도 엄청 하고 막 서로 막 거의 막 패다시피 하고 서로한테 상처 주는 말도 되게 자주 하곤 했었는데 헤어질 때 그 남자가 언니한테 너 같은 돼지는 남자들이 안 만난다,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불쌍해서 그동안 만나줬었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당시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상처가 되죠. 누구든. 효영 씨 언니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쿨하게 진짜 미친놈이었다고, 자기가 더 못생겼는데 누구 보고 그렇게 평가질을 하냐 라면서 욕을 했고 효영 씨 역시도 언니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욱하긴 했지만 함께 욕을 해주면서 잘 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언니가 사실은 그 말에 그때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지 그때부터 다이어트에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가 원래 콤플렉스였던 그런 말을 누군가한테 그렇게 충격적으로 또 들으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큰 충격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만했네.
당시 언니는 술과 담배에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살이 좀 쪄 있는 상태였었대요. 그래서 조금은 통통한 거에서 조금 더 뚱뚱한 편이긴 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와 헤어진 언니는 생각해보니까 다니는 회사도 너무 박봉이고 나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해서 이직을 좀 해야겠어 라고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을 하고 이직 준비와 다이어트를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었다고 합니다. 효영님은 내심 언니가 혹시라도 이직을 빨리 못해서 월세를 못 내면은 동생이 본인한테 내달라고 할까봐 좀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언니가 이직도 좀 용기 있게 준비를 하고 또 자기 관리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언니가 생각보다 좀 멘탈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효영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지쳐서 쓰러지는 날들이 반복되는 정말 평범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니의 이직 준비는 2달,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대요. 효영님은 언니한테 이직 준비 좀 잘 돼가고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는 뜬금없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직이 늦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이죠.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언니는 이직보다 다이어트에 더 집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살을 쫙 빼서 이직에 성공해서 새로운 회사에서는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다닐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언니의 그 하루 대부분은 자거나 누워서 보내는 게 전부였고 친한 친구랑 다이어트 내기를 했다면서 몸무게를 그 숫자를 줄이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까 거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그래서 자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 하느라 그냥 누워만 있는 건지 혼자 방에만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쯤에는 그 다이어트 하는 친구랑 만나가지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게 아예 일상이 돼버린 거야. 이직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네요. 거의 그냥 생활 자체가 가벼운 산책 그리고 쉬는 휴식 이런 느낌인데 들었을 때는. 그래서 동생인 효영 씨도 언니의 그런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고 또 그런 거를 회복하는데 시간도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언니와 부딪히는 게 싫었던 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달이 지나갔고 그날은 효영 씨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회사에서 좀 일찍 나와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 집은 썰렁하고 언니는 역시나 자기 방 침대에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뭐 하나 싶어서 언니 방에 살짝 들어가 봤는데 자고 있는 건지 침대에 정자세로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그 모습이 마치 송장처럼 그렇게 보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은 왜 턱선도 되게 날렵해지고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보였고 너무 무리하게 살을 빼서 그런지 볼은 움푹 패여 있었고 눈 주변이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진짜 가득 번진 것처럼 눈 주변은 아예 새까맣게 그렇게 보였대요. 얼핏 정말 죽은 사람처럼 보이더래. 그래서 언니가 뭔진 모르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얼굴에서도 느낄 정도로 조금 많이 심각해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효영님은 사실은 언니가 뒤늦게 외모 관리에 빠져가지고 막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그러는 모습이 사실은 좀 한심하기도 하고 철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얼굴로 누워있는 언니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득 언니의 삶이 불쌍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눈 감고 있는 모습이라 그런지 우리 언니처럼 보이지가 않고 좀 낯설게 느껴지고 근데 왠지 모르게 되게 안타깝고 안 됐다라는 생각만 이상하게 그때 그렇게 들더래. 그래서 그날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언니 것까지 주우를 시켜놓고 같이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언니 요즘 다들 이직하기 힘들대.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이직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툭 얘기했는데 언니는 고개만 그냥
끄덕이면서 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숟가락으로 뒤적뒤적 거리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효영 씨가 왜 맛이 없어? 언니 좀 팍팍 좀 먹어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그 순간 안 돼! 걔는 일주일 만에 5kg 또 뺐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꽥 지르더래요. 걔? 같이 운동하는 친구 말하는 건가? 너무 당황한 효영 씨가 아니 무슨 일주일 만에 그렇게 살을 뺄 수가 있어. 뭐 그 사람은 뭐 아이돌 준비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을 빼? 언니 말도 안 돼. 라고 물었더니 언니는 자기랑 같이 다이어트하는 그 친구가 노력도 진짜 많이 하고 진짜 독해서 잘 빼고 있는 거라면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 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 주변에는 아이돌들을 준비한다거나 막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영 씨가 언니한테 도대체 그 친구는 누구냐, 뭘 준비하길래 그렇게 다이어트에 미쳐있는 거냐, 그 사람도 이상하고 언니도 진짜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꼬치꼬치 물었더니 언니가 살짝 쭈뼛거리면서 몇 달 전부터 혼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랑 똑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또래 여자애가 있었대. 근데 그 사람과 신기하게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도 몇 번 마주쳐가지고 알고 보니까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로 요즘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모습도 중요해서 예뻐 보여야 이직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월급도 더 잘 받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언니를 계속해서 자극을 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그 친구랑 몇 킬로 빼는지 내기를 하게 됐고 그 친구랑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확 자극을 받아서 덕분에 이상적인 몸무게에 거의 다 도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친구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언니가 상향 지원을 막 하려고 한다 이런 게 그 친구가 자극을 엄청 줬나 보네요. 그치. 아니 다이어트 좋지. 근데 언니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지금 언니 얼굴을 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했지만 언니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효영님은 그냥 언니 인생이니까 언니 알아서 하겠지 싶었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게 됐었대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아예 언니의 그런 일상이 낮에도 저녁에도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문 밖으로 잘 안 나오려고 했고 기절했나 싶어서 문 앞에서 불러보면 또 대답은 하니까 근데 퇴근하고 나서 부엌에 가서 보면은 음식물이 하나도 없고 물만 먹은 흔적만 있고 언니의 다이어트는 진짜 병적으로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대요. 그래,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그 기척이 없으면 그런 걱정을 하지. 특히나 그 얼굴을 봤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심각하다라고 생각한 효영님은 그제야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이 모든 걸 다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직 준비 때문에 사직서 낸 것도 언니가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효영 씨도 자기도 도저히 말릴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영양실조 걸린 거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지금 사실 병원에 와 있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언니가 지금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이제서야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셨대요. 그렇게 언니는 급히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당시 의사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지났던 터라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약간 거식증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심해지면 진짜 큰일이 난다. 지금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은 상태가 아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부모님도 다음날 올라오시기로 한 다음에 언니랑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언니 아까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 다 들었지? 진짜 죽기 싫으면 제발 좀 먹어.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했어. 내일 올라오신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평소였으면 언니가 펄쩍펄쩍 뛰고 왜 네가 그걸 얘기하냐, 네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냐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언니가 난리를 쳐야 됐는데 그날따라 언니가 별로 반응이 없더래. 그 말에 대해서.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아까 병원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2kg 더 빠졌대. 자랑하더라고. 나도 이번 주까지 좀만 더 굶으면 그만큼 뺄 수 있는데. 안 돼, 안 돼. 아니 지금 다른 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 친구 얘기에 꽂혀있네요 지금 그 언니가. 그 말에 순간 효영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걱정을 끼쳐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저딴 소리 또 그 살 빼야 된다는 소리에 뭐? 언니 진짜 미쳤어? 그리고 지금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 갔다 왔는데 그 친구도 이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진짜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니를 붙잡고 정말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니도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고 그 같이 다이어트 한다는 그 친구 역시도 생각해보면 언니가 병원에 이렇게 물론 모를 수는 있지 영양실조로 실려갔다는 거를.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자기 2kg 더 뺐다면서 자랑을 한다는 게 정말 둘 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부모님은 가게 문도 다 닫고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셨고 송장처럼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오열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당시에 언니 키가 164에서 5 정도 됐었는데 몸무게가 38kg 정도 나갔었대. 거의 그냥 뼈말라 아니에요 그거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와. 근데도 더 빼려고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어머니가 엄청 우셨고 아버지 역시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셨었고 부모님은 언니와 한참 대화를 하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 딸이 아닌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 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게 됐었대요. 그때 많이 좀 심각했었나 봐요. 너무 멀쩡했던 딸이 갑자기 확 미친 걸 보고 충격을 받으신 효영님의 어머니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원래 점집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점집까지 가게 되셨대요. 당시에 무당은 언니 사진을 보더니 하는 얘기가 언니한테 자살한 처녀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라면서 구술해야 된다라고 했고 어머니는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때 언니가 너무 심각한 상태였던 터라 결국은 굿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영님 역시도 엄마를 좀 말리긴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대. 너무 안 좋은 걸 자기가 다 봤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이후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었대요.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병원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언니는 차츰 나아지셨대요.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되셨대요. 지금은 다시 뚱뚱해지셨대요. 행복한 게 차라리 낫죠. 네. 근데 이때 효영 씨가 사실 무서웠던 게 무당이 구술했던 무당이 했던 얘기가 왜 언니가 그 같이 다이어트하는 친구가 있다 했잖아. 근데 그 무당이 그 친구가 없는 것 같다면서 그 친구가 아마 귀신일 수가 있다면서 한번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뭐야? 그러면서 이 집에 살았거나 지금 이 자매가 살았던 당시 살았던 그 집에 살았거나 아니면 전전에 살았거나 아니면 그 옆집으로 자살한 여자일 거라면서 확신에 차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효영님 어머니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럴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당시에 확인을 못했었대요. 그럼 무서워서 못 찾아보죠 보통.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은 효영 씨가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왜 돋았었냐면은 언니가 병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언니의 핸드폰을 효영 씨가 보게 됐었대요. 근데 왜 언니가 맨날 그 다이어트 메이트 그 친구랑 연락한다, 같은 오피스텔에 산다 이랬잖아. 근데 언니가 의도적으로 지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없었대. 효영 씨가 진짜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그때 다 찾아봤었는데 진짜 욕하려고 연락해서 우리 언니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욕이라도 하려고 그때 다 찾아봤는데 언니가 지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화를 나눴던 사람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제 굿하면서 무당분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언니가 진짜 미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후에 언니가
완전히 몸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조금은 괜찮아졌을 때 이후에 좀 정신이 돌아온 언니한테 그 사람이 어디 사냐라고 좀 꼬치꼬치 물어봤었는데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친구랑 연락도 진짜 많이 하고 대화도 진짜 많이 나누고 같이 그 앞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산책도 진짜 많이 갔고 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잘 알고 그 사람이 언니한테 자기도 원래 엄청 뚱뚱했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제는 자기를 다 좋아한다면서 그런 대화까지 했던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 어디 호실에 사는지를 전혀 기억이 안 난대. 아니 엘베에서도 마주쳤다 했잖아요. 그럼 보통 어디서 이렇게 뭐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하면서 버튼을 누르거나 같이 분명 했을 건데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그 사람의 이름, 뭐 저기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완전히 대화했던 거나 심지어 그 사람이 안고 있던 강아지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난대. 그리고 당시에 프리랜서로 무슨 일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자기도 정확하게 프리랜서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 같은 시간 자기처럼 일 안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마주치고 했었으니까 충분히 자기 혼자 생각할 수 있네. 그러면서 진짜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 여자는 그 같은 라인에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매가 사는 그 옆집도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옆집도 오며 가며 마주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사는지 그 언니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같은 라인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못 했대. 그때는. 홀린 듯이 그냥 당연히 여기서 산다고 하니까 아 여기 사는구나 받아들였구나 그냥. 이래서 실사연 보고 생각이 나셨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게 당시에 그 여자가 자기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서 자기 팔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팔이 이제 제정신 차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사람 팔이 아니라 거의 뼈 수준으로 너무 하얗고 차갑고 그냥 뼈였었는데 그때는 언니가 그게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그거를 만졌던 그 선명한 기억까지 다 난대. 근데 그걸 어디서 만졌고 어떤 상황에서 만졌는지는 기억이 안 난대. 근데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그 만졌던 그 촉감부터 그 여자가 이렇게 내줬던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언니가 정신병이 와서 그냥 이제 정신병 때문에 그런 착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며칠 전에 저희 올라온 그 사연에서도 그 친구랑 대화했던 거 똑같잖아. 이름하고 그런 것만 생각 안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효영 씨가 그 사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단톡방에 공유했던 거야. 언니가 겪었던 게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 대박이다. 근데 진짜 좀 이상하긴 했대. 언니가 너무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그걸 그냥 상상으로만 했다기에는 병원 갔다 와서 막 엄마한테 다 내가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막 아 얘 지금 또 2kg 더 뺐다는데 이렇게 막 하고 말이 안 되지 그건. 와.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신 게 진짜 언니는 그때 빙의가 됐던 걸까요? 구술했던 그 무당분 말로는 그 집이나 그 옆집에서 죽은 여자가 붙은 거라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진짜 있는 건지 근데 가족들이 이제 유추하기로도 그랬던 것 같아.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니는 다행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많이 호전됐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우와. 듣는데 소름. 바로 생각났어요. 이름이랑 다른 정보들이 기억 안 난다는 거 듣고 이래서 사연을 그 전 사연 보시고 생각이 났다고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그냥 긴가민가 했던 거야. 근데 왜 우리 지나고 나서 좀 너무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정신병 걸려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넘겼는데 그거 치고는 너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우리도 그런 일 있었잖아 이렇게 된 거야. 와 대박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생분도 그 오피스텔에 사셨는데 보통 뭐 분리수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그렇게 뼈 말라고 진짜 해골같이 그런 분이면
그냥 싹 봐도 기억에 딱 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을 하실 법하거든. 마주쳤을 법하고. 근데 그분은 아예 못 본 사람이고. 오. 어떻게 다이어트 계속 하실 건가요? 저는 건강히 하고 있긴 해서 근데 대박이다. 무섭다. 혼자 일단 전 들으면서 생각난 게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다 마주쳤다고 했으니까 공원에서 혹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원 가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은 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니 이제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언니가 뭔가를 대화를 했고 같이 공원도 갔었고 근데 대화를 했던 걸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땐 집일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집이나 옆집이나 이 집에서 비슷한 게 붙어서 언니가 공원도 같이 갔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모든 게 다. 연락한 거랑 연락도 그런- 다 착각 다. 그래서 저도 가끔 손님분들 중에 왜 이분은 굶어서 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굶어서 빼든 다이어트 약은 부작용이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정신병도 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분 중에서도 이 다이어트 하시다가 실제로 빙의가 되시거나 아니면 진짜 정신병이 오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오 그래요? 왜냐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심신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약해지면서 진짜로 빙의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갖춰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의학적으로 정신병이 오면서 그거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막 더 빼야 되는데 거식증 걸리고 하면서 근데 이 두 개가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아마 이 사연은 두 개가 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빙의일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실제로 굿할 때 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빙의일 확률이 높은데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비슷해 보여서 되게 구분하기가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혼이 추가로 있냐 없냐로 보기 때문에 그냥 미쳤어. 그러면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저도 보고 이 사람 봤는데 다른 혼도 같이 보여. 그러면은 뭐가 붙어가지고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진짜 똑똑하다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효영님의 언니가 다이어트에 집착하니까 원하는 걸로 들어오잖아요. 살이 계속 쭉쭉쭉쭉 빠지고 있었으니까. 나랑 같이 대화하고 하면은 너 더 뺄 수 있어. 막 언니가 그래서 막 목표도 생기고 같이 시너지 효과 내고 막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살이 미친 듯이 쪄서 약간 걸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마르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다 놔가지고 미친 듯이 찌거나 그런 케이스는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이구나. 와 무섭다. 근데 이게 진짜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이 두 개를. 진짜 정신적인 문제인지. 왜냐면 저도 예전에 급하게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다이어트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몸무게 바로 재. 매일 하루에 몸무게를 한 10번을 넘게 재요. 그래서 100g이라도 쪄 있으면 정신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먹토까지는 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행복해지면서 다시 살이 찌면서 완벽히 괜찮아졌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더 심해지고 그게 막 증상들이 다른 게 생겨나면 내가 이게 진짜 그냥 다이어트로 인한 정신병인지 아니면 누군가 진짜 붙었는지. 왜냐면 언니 말대로 기도 허해지고 약간 모든 게 좀 허해진 상태니까 붙었을 수도 정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근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먹는 거라든지 모든 게 다 부족해지는 상태니까 기가 당연히 허약해지고 너무 붓기가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왜 우리 며칠 전에도 그 화진선녀가 우리 다 같이 MT 갔을 때 선명한 귀신 봤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진선녀한테 야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어. 잠 좀 푹 자. 팍팍 좀 먹어. 이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그때도 화진선녀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조금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이럴 때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기운이 허한 겁니다. 기가 아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떠한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조금은 지치고 더 피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확률도 더 높아지니까 제가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야 빙의 걸린 거 아니야? 이 말이 아니라 야 좀 팍팍 좀 먹어. 맞아. 맛있는 것 좀 먹고 잠 좀 푹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예, 그 얘기는 반대로 기운이 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가 더 막 보이거나 안 봐야 될 게 보이거나 이럴 수 있죠. 특히 귀문이 열린 분들은 이런 게 너무 들어오기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본 어떤 분은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노란 딱지 붙을까봐 이게 그분은 빙이었어요. 그분은 빙인데 얼마나 심했냐면은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들어올 때 뼈 말라로 들어오더라고요. 뼈 말라로 들어오는데 이분은 그냥 딱 들어왔을 때 보자마자 저 사람 빙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다이어트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나중에는 그 약까지 손을 댔더라고. 다이어트 약? 아니 그 약. 왜냐면은 그 약을 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오랫동안 공복인 상태로 지낼 수가 있대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약도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만 안 되니까 아예 그 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정신이 미치고 완전 나가 있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우리 점집도 예약하고 몇 번 안 왔었대. 아, 심지어? 네. 그러다가 겨우겨우 와가지고 근데 그분은 빙의고 잡았다 취소했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돈도 없고 근데 내가 딱 든 느낌이 저 사람 약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 돈으로.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약에 중독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올 때부터 눈이 이미 낯이 가 있기도 하고 다른 게 같이 보였어요, 그분은. 확실히 빙의가 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너무 안 좋아 보였어. 진짜 진짜 해골이 삐그덕 하면서 걸어오는 것 같았거든. 옷을 입었어도. 근데도 누가 봐도 이렇게 볼 정도인데도 자기는 더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은 빙의도 빼야 되고 진짜 효영 씨 언니처럼 제가 언니를 보진 않았지만 언니도 아마 그 정도 상태였지 않나 싶어. 왜냐면 이 집이 어머니도 그렇게 점집도 막 안 다니시고 이런 것도 크게 안 믿으시는 집인데 이렇게 놀라신 거 보면은 제가 봤던 손님이 기억났었거든요. 그분도 거의 삐그덕삐그덕대고 누가 봐도 이상했고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는 더 빼야 된다는 강박이 있더라고.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분들도 이쪽은 아예 믿지도 않았고 특히나 사연을 보내기 전까지도 아닐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지금 거의 아까 10몇 년 됐다 했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구술한 거면 결국 지푸라기라도 진짜 잡는 심정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그거를 이제 구술하는 거를 방해한 거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 보자마자 벨라 씨가 신기하게 생각이 나면서 오늘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기운이 쭉쭉 빠지게 너무 그런 환경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내가 그런 환경도 만든 데다가 내가 조금 신기가 있거나 기분이 열리신 분들은 평소에는 이게 촉이 좋은 걸로 작동할 수 있지만 이게 확 뒤집어지면 반대로 귀신이 너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당시에 이 효영님의 언니는 조금 빙의가 심각한 상태지 않았나. 그래도 다행히 가족들이 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어머니가 그때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은 좀 더 확신이 드셨을 텐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머니도 얼핏 느낌이 왔으니까 아마 확인을 해보는 게 두렵지 않으셨을까. 무서워서 못했죠. 진짜면은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마 사연에서도 엄마가 확인을 안 해봤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도 너무 좋지만 항상 좀 건강하게 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이어트를 조금 빡세게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길게 했어요. 저는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1년 정도를 길게 보고 뺀다라고 생각해서 식단을 하기 시작해갖고 좀 뺐었는데 지금 주변에 다 요즘 다이어트 그쵸? 여자들은 약간 평생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사연 얘기할 때 나 일주일 동안 5kg 뺐어. 솔직히 그거 들었을 땐 처음엔 이제 귀신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5kg를 빼?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귀신이었기 때문에 자극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언니가 진짜 그 말에 막 발끈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뺐잖아 막 이랬잖아. 그래서 진짜 딱 귀신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홀리게 만드는 게
그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빙의 그런 거 왜 되지? 귀신 막 씌었으면은 다 아는 거 아닌가? 막 자기 이상한 거 빨리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닌가? 가끔 사연 보면은 사연의 가족들 진짜 답답하네. 막 저걸 눈치 못 채 이러시는데 생각보다 아까도 그랬잖아. 시너지 효과를 둘이서 서로 주네. 서로가 자극을 해주고 언니가 갑자기 막 상향 지원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친구 만났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생각보다 똑똑해서 주변의 가족들이 알아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썰로 풀다 보니까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지. 이거를 몇 년 동안도 발견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효영님네 가족들은 그래도 언니가 너무 막 빨리 이렇게 살이 쫙쫙쫙 빠지고 해서 바로 눈치를 챘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히키코모리. 집에만 박혀 있는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점점 사람이 어두워지는 이런 거는 사실은 쉽게 눈치채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나 뭐 지인만 생각해도 지인의 입장에서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인 거잖아요. 뭐,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무슨 일 있어도, 이 친구랑 만나면 좀 그냥 원래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얘가 지금 뭐가 빙의 됐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알아차리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숙박업소와 관련된 아주 무시무시한 사연을 준비를 했습니다.